오랜만이네. 2차 부등식. 기억엔 좀 남아있냐?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그냥 차라리 다시 재설치해라. 왜냐? 여기는 방학 때 해서 알겠지만 이 외워서 푸는 거 절대 안 되고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며, 그래야 나중에 막 판별식, 그놈의 판별식 방향 좀 크다 작다 좀 범위 좀 제대로 맞추라니까. 그렇게 해도 꼭 마지막에 막 판별식 반대로 거꾸로 하고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는 게 여기지. 그래서 정확하게 2차 부등식을 푸는 원리가 정말 거의 완벽하게 딱 아직 안 날아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애매하게 그냥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된 건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 정도로 기억이 남아있다면 차라리 재설치하십시오. 차라리 재설치하십시오. 자, 재설치하자. 이렇게 이제 부방그답 알지? 수학에서 부등식을 푸는 원리 4단계. 부등식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야 된다라고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그대로 미적분까지 연결돼서 3차, 4차식 부등식 그쪽 할 때도 요 기술을 그대로 쓸 거라 지금 잘 해놔야 되고, 참고로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번에 중간고사 때 했던 거야. 그지? 교점 연립하면서 했던 거. 그치? 그래서 그때도 계속 말했지만 그때 중간고사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을 때 정확하게 풀이하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문제 풀라고 계속 말했지? 중간고사 때. 그지? 왜냐면 이제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X축과 교점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며, X축이 관계식으로 Y는 0이라 두 식을 연립한 식을 너네들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뺐죠. 빼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면 요게 이제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고, 안 만난다 그랬으니까 아 실근이 없겠구나 이런 거 이제 중간고사 때 한 거 아니야. 그치? 이제 그걸 연장선이야 2차 부등식이. 즉 지금 1차식으로도 보여줄까 그냥 바로 2차식 할까 잠깐 고민했는데 1차식도 해보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1차 부등식도 그림 그려서 풀 수 있어.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된 거는 당연히 야 실전에서 이걸 그려서 풀지 말고 빠르게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2차 부등식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요걸로 해보면, 원래 부등식 푸는 과정이 이렇게 푸는 거야. 잠시 방정식으로 슬쩍 바꿔서 얘를 그림을 그릴 준비해. 방정식으로 바꾼 이유는 그리려고.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는 거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중간고사 때 한 거야. 그치?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그지? 자, 그래서 그려. 직선. 대충 기울기가 2니까 뭐 이렇게 생기겠지. 됐나? 그 다음 y는 3이라는 직선 뭐 이렇게 일자로 그어지겠지. 자,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고, 여기 교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이 뭐야? 두 식을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근을 구하는 거지. 여기서 근을 구하면 x가 2죠. 여기가 2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저 부등식 보면서 부등식 부등호 방향을 보면서 색깔로 읽는 거잖아. 이 부등식이 원하는 게 하얀색이 파란색보다 하얀색이 파란색보다 작아라, 아니면 뭐 반대로 파란색이 더 커라, 뭐 이런 거야. 그지? 파란색이 큰 부분이 여기 교점 기준으로 어디지? 하고 보면 이쪽이거든. 여기가 파란 게 하얀 거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지. 그래서 답이 2보다 왼쪽이라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게 이제 부등식 푸는 원리. 맞아? 그지? 이거 그대로 2차식으로 하는 거지. 그대로 이제 이걸 2차식으로 하는 게 2차 부등식이지, 소위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거 해보자. 0으로 하자 일단.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정확한 과정은 너네들이 이게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풀어야 돼. 대충 풀면 안 된다. 방정식으로 잠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얘 이 두 개의 그래프, y는 0, 얘는 x축이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 자,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라 x절편 찾는 방법으로 빨리 그립시다.
x축 딱 그려놓고 얘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4 넣으면 0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4인 거로 빠르게 그릴 수가 있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하고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됐지? 그 다음 y는 0이 마침, 너 잠깐만, 너가 얘네. 그래. y는 0이 마침 얘야. x축. 딱 그렸다. 그리고 이제 부등식 읽으러 가는 거잖아. 하얀 게 파란 거보다 커라. 어디냐? 어디가 하얀 게 더 크냐? 1번, 2번, 3번. 어디? 1, 3번. 맞아? 1, 3번이 하얀 게 파란 거보다 큰 영역이네. 그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양옆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대로, 그대로. 마이너스 1보다, 등 없네. 이쪽 또는 4보다 큰 쪽 이렇게 푸는 게 2차 부등식 푸는 기본 방법이지. 됐지? 자, 그럼 이거 풀러 가보자. 자, 그럼 이걸 풀려면 또 방정식으로 바꿔야지. 그래프 그릴 준비하고. 그래프 그릴 준비하고. 진짜.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할까 할 때 이제 아마 교과서 또는 여기 앞을 보기 문제들 해설지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그리는 식으로 풀이를 해 놓는데,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안 해. 하지 마.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건 내가 말했지. 중간고사 때도 말했잖아. 점점 안 할 거야. 그거보다 편하고 쉬운 방법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지? 그치?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그릴 일은 점점 사라질 거야. 우리는 축만 빨리 딱 찾는 거, 중간고사 때. 그치?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뭘 조사해야 되냐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 지들이 해봤자 무슨 3차 함수, 4차 함수, 변곡점 그런 것도 없는 졸라 단순하게 생긴 포물선하고 직선이거든. 그냥 얘네들이 교점이 몇 개지? 만 조사해도 대략적인 그림을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너네들은 무엇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 니네 교점은 있는가를 조사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됐냐? 그럼 교점 조사하는 방법이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 조사하는 방법이 중간고사 때 한 것처럼 둘이 연립해서 다시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교점을 조사하는 타이밍은 부등식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럼 교점이 있나 없나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두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실근이 있나 없냐를 조사하겠다라는 소리고. 맞아? 그래서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지. 판별식이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이 사용되는 타이밍은 여기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부등식제로 이 상태로 막 판별식 대충 휘갈겨 쓰지 말라 그랬어. 판별식을 쓴다는 얘기는 일로 와서 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막 판별식 써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 판별식을 썼어. 판별식 써보자. 뭐냐? 지금은 판별식을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네. 맞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의 결론을 바꿔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면 되잖아. 2차 함수 최고 참계수 확인만 잘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가 됐냐? 그리고 이제 부등식 풀러 읽으러 가. 자, 이번에는 파란색이 더 크래 또는 하얀색이 작으래. 이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해석하시고. 그럼 지금은 어디니? 요 사이네. 사이지, 사이. 그래서 지금 확실히 영역이 있는 거고 사이라서 여기랑 여기를 진짜 찐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인수분해 안 되지만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진짜 여기를 구해야 되지. 그럼 이제 뭐 해야 하면 돼? 그럼 이제 근해 공식까지 가야지. 2차 부등식에서도 근해 공식까지 가는 경우 있어. 이건 이제 근해 공식까지 가야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이제 여기잖아. 따라서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뭐 답을 쓴다 친다면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아이씨, 뭐야. 그러니까 해보려 쓸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냐? 2차 부등식에서도 근해 공식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지. 됐냐? 됐지?
그 다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넵 방정식 부등식 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너네들은 만나나? 확인.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고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 0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뭐야? 소위 실근이 없다지. 맞아? 이제 저런 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실근이 없다가 답이야 그럼? 여기서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뭔 결론이 난 거야? 교점이 없다는 결론이 난 거야. 부등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프 그리려고 판별식 쓴 거야. 그래서 교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럼 이거 두 개 안 만나게 그려. 안 만나게 그리려면 이 참수는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x축은 안 만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됐냐? 그리고 부등식 읽으러 가. 뭐야? 파란 게 크래. 파란 게 큰 데가 있냐?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우연인 거지. 지금 판별식 써서 실근이 없다 나왔다. 답도 해가 없다 나왔으니까 판별식 쓰면 답인가요? 아니야. 쟤랑 요 부등식의 해랑 여기 판별식 쓴 거랑 전혀 그냥 아무 상관없어. 됐어? 그 증거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이럴 거고 이래 될 거고 이래 될 거고 여기까지 똑같겠지. 이래 될 거고 해가 없구나 안 만나는구나 그리겠지. 그리고 부등식 읽으면 하얀색이 크라 그랬는데 보면 알겠지만 다 크네. 전부 다 파란색보다 위에 있네.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지.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전혀 상관이 없다. 얘는 단지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치? 됐어?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문제를 써보자. 그래 딱 이때지 이때. 나중에 판별식 이거 방향 거꾸로 하면은 이번엔 어떡할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 그래 다음 시간에 바로 이거 물어봤을 때 거꾸로 대답하면 어떡할까? 무슨 엄벌에 처할까? 자 얘가 이제 y는 0 얘 그냥 하얀색으로 할게. 해가 무수히 많다. 당연히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은 답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너네는 그래프로 먼저 생각해야 돼.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네들이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그래프야. 그 전 단계를 생각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렸길래 해가 졸라 많을까?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애가 밑에 깔려 있을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 얘가 0보다 큰 게 항상 0보다 크다. 얘가 위에 떠 있겠구나. 이렇게 그렸겠구나. 맞아? 그리고 이래서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할 때 딱 이때. 그지? 커 작어? 저러지 말고 잉? 그래서 교점이 없는 그림. 교점이 없는 그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요 방정식에 실근이 없나? 없다. 방정식이 실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림이야. 됐어? 됐지? 그래서 부등식은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됐지? 이게 지금 설명한 이게 2차 부등식 기본 개념 기술. 됐어? 이걸 잘 지켜서 문제를 풀도록 해라. 그러면 일부러 내가 안 보여줬는데 이거를 뭐 기억을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차라리 기억을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 요거 잠깐만 바로 풀어볼게. 그냥 생각해서 대답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를 풀어봅시다. 그럼 당연히 얘를 풀려면 제일 먼저 방정식으로 돌려놔야 되고. 그치? 방정식으로 잠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렇게 방정식으로 돌려놔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잘 봐라.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또 나중에 이런 짓 하지 마. 뭐 D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뒤늦게 마이너스 고치고 싶은데 하면서 이거 마이너스 맘대로 고치지 마. 여기까지 왔으면
좌측에 y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못 없앤다. 묶는 건 할 수 있지. 묶으면 여러 완전 제곱식이겠네. 했냐? 그래서 그려. 요 x축에 접하는 그림이지. 중근, 교점 3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최고 참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냐? 그 다음 y는 0은 x축이지. 아까 안 보여준 그림이지만 너네들이 답을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다시 원래 부등식을 돌아가 보면 답이 뭘까? 얘가 원하는 게 뭐야? 0보다 작으래. 하얀 게 노란 거보다 작으래. 답을 뭐라고 써야 돼? 3 빼고 다, 그지? 노란색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정확히 쓰면 여기 3은 제외해야 돼. 노란색에 닿은 지점이라. 따라서 보통은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 물론 이거를 주관식으로 쓰라고는 안 시킬 거고 하더라도 뭐 보기에서 골라라 뭐 그러겠지만 두 가지 다 맞는 표현. 됐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저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도 잠깐. 그러니까 저렇게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게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조작하고 시작해. 얘가 아직 부등식인 상황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행위 해도 되지. 그럼 곱해. 만약에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게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 곱해. 대신 여기서 부등호 방향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꿔줘야지. 그지? 됐냐? 요래 놓고 다시 둘로 쪼개서 그림 그려서 푸는 거 그건 괜찮지. 요래 놓고 얘를 이제 방정식과 그래프로 넘어가서 이렇게 푸는 거 이건 괜찮지. 그럼 답이 달라지나요? 그럴 리가. 그림은 달라지겠지만 답은 당연히 똑같지. 그럼 얘는 x-3 제곱이 될 거고 그림 바로 그려보면 이제 최고 참계수가 양수가 돼서 그림 이번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있고 근데 이제 부등호 방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원하는 게 0보다 커라야. 그러니까 여전히 동일해. 3 빼고 다야.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맞아? 어떻게 풀던 상관은 없다. 됐냐? 이상한 짓만 하지 마. 막 중간에 y로 이미 내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는데 그냥 강제로 마이너스를 바꾼다던가 그러지나 마십시오. 당연히 이런 건 다 싹 옆으로 이항해서 이쁘게 만들고 그림 원리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된다잉. 됐냐? 이런 건 뭐 이제 앞에 내용이 좀 섞여 있겠지 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다. 뭐 해야 돼? 넣어야지. 넣을 수 있겠네. X에 A를 집어넣어 줍시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는 0.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6A가 0. 그럼 A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0 또는 6인데 양수 A라 돼 있으니까 A는 0은 아니고 6이겠네. 그럼 이제 여기다 6 집어넣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됐죠? 2차 분식 풀 때 그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딱 구조와 틀이 잡히도록 풀어. 알았지? 이상하게 암기하듯 풀지 마이. 그럼 다음 장. 지금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시간 주면서 절대값이랑 연습을 그렇게 시켰냐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절대값 낑겨 들어와 있을 건데 나올 때마다 헥헥거리지 마시라고 마지막 체크해 준 거야. 절대값은 내가 너네들 1학년 방학 때도 한번 쫙 아예 프린트 딱 뽑아서 해주지 않았냐? 절대값은 3년 내내 너네를 따라다닐 거야. 뭘 배웠다 하면 뭐 그래프 쪽 관련해서 배웠다 하면 뭐 나중에 뭐 지수함수 그래프를 배웠어? 거기도 따라다닐 거고 계속 따라다닐 거니까 치사하고 더러우니까 마스터를 해 그냥. 해 그냥. 주말에 나와서 모르겠는 거 끝까지 그냥 끈질기게 붙잡고 완벽하게 이해되기 전까지 딱 끈질기게 붙잡고 야 저기 일로 와보세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나중에 더 어려운 그래프 배우기 전에 지금 쉬운 그래프 배우고 있을 때 절대값 처리 다 하라고. 됐냐? 어쨌든 그래서 자 1번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정석대로 푼다면 그냥 절대값을 제거하는 방법 쓸 수 있지. 그냥 정직하게 x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그럼 절대값 아니 0이거나 양수인 경우 또는 음수인 경우 나눠줘서 그냥 푸는 방법이 있겠고. 됐지? 등호는요 밑에 붙여도 돼요. 그냥 양수 쪽에 붙였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제발 범위 좀 꼭 써. 부등식은 특히. 왜냐면 다 풀어서 부등식 나왔을 때 얘랑 다시 겹치는 거 해야 되니까 절대값 정석대로 식 써서 푸실 분들은 범위 좀 꼭 써라. 제발.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값은 그냥 빠져나올 거고. 따라서 얘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머릿속으로 아까 지금 나도 좀 생략하고 있지만 너네들이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아까 설명한 거. 그래서 얘 인수분해 된 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일단 부등식을 풀어주면 x축과 이참수 그래프 관계.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고요. 부등식이 원하는 건 0보다 작아라니까 요 아래쪽 영역이 되겠네. 따라서 답이라기보단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아? 그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도 마지막 순간에 겹치는 범위 잘 쳐줘야지. 즉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계산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구한 답은 요 왼쪽 넘어가는 건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상태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거라 여기만 답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실은 이렇게 매번 수직선 그리지 말고 나중에는 그냥 위에 그려진 요 이참수도 같이 이용해서 여기 영역인 거 알았잖아. 그런데 0보다 크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범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할 수도 있어. 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됐지? 어쨌든 그래서 얘를 풀었을 때 최종 범위는 요렇게 나온 겁니다. 됐지? 그 다음 밑에 절대값이 안에가 음수인 경우도 그대로 똑같이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저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고. 자, 요거는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제 요렇게 되죠. 됐지? 따라서 이것도 아까 그 부방그답 원리로 너네들이 잘 구체화시켜. 내가 지금 문제 풀 때마다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원하는 건 0보다 작아라니까 여기 사이 영역이 될 건데 구하는 영역 x가 0보다 작은 경우만 하기로 했으면 여기만 되는 거네. 됐지? 여기 구멍. 됐지? 따라서 마이너스 2랑 0 사이가 여기에서의 최종 결론이네. 그런데 얘네 둘이 연결되지. 지금 얘랑 얘는 절대값 범위 나눌 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잖아. 얘는 자체가 또는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범위는 또는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선 상에서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 건데 딱 이쁘게 연결되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그대로 0에 색칠하면서 2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냥 결국 여기 쫙 전부 다라고 한 번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네. 됐냐?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 두 번째, 당연히 저거 한 방에 그림 그려서 끝낼 수도 있지. 왜냐? 저거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한 번에 그림을 그냥 이걸 그려버린다라고 시선을 둔다면 요거는 절대값 붙은 그래프 중에 이렇게 x제곱은 언제든지 절대값을 임의로 붙여줘도 되죠. 그치? 원래 얘랑 얘는 어차피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필요할 땐 붙일 때도 붙여도 돼. 그럼 저렇게 생각하게 되면 얘는 방학 때 했던 그래프 그리는 절대값 붙은 그래프 빨리 그리는 유형 중에 x에만 철컹인 거 그리는 거 할 수 있지. 그치? 자, 어떻게 그렸었는지 한번 기억 떠올려 볼게. 1단계 절대값을 쌩 까고 그냥 얘를 그리는 게 첫 번째 할 일. 얘 자체는 이제 인수분해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은 그래도 x축이랑 y축은 좀 그거 봅시다. 마이너스 3이랑 2를 지나가면서 그럼 축은 대충 한 요쯤에 있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1단계 절대값을 쌩 까고 그냥 그리기. 2단계 근데 여기에 x의 절대값이 철컹철컹 있는 거라. x가 마이너스인 지점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x가 음수인, 다시 말해 y축의 좌측을 삭제시키는 거였고, 그 다음 3단계 남은 부분을 그대로 데칼코마니 하듯이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리는 게
저 1번 방법이었어. 됐냐? 그냥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럼 X축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노란색이 더 작아라라.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던 정답을 훨씬 빠르게 요 사이구나 하고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지. 됐냐?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값 그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자, 그럼 괄호 2번.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정석대로 그냥 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뭐 그림 이용하면 이용할 수는 있는데, 잠깐만. 얘는 이제 그림 이용하면 얘 자체가 막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이용해도 돼. 당연히 그래프는 언제든 이용해도 돼. 근데 이렇게 범위 하나밖에 없잖아. 절대값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식으로 써도 괜찮다 그랬어. 즉 절대값이 하나밖에 저렇게 없을 때는 아까 옆에 1번도 그랬긴 했어. 근데 이거는 그리려면 조금 진짜 조건 잘 따져가지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그림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범위 나눠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됐냐? 자, 그럼 얘는 빠르게 해볼까? 얘 그리면 0과 5 지나가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쪽이랑 요쪽이네. 됐냐? 그런데 범위는 1 이상이었어. 1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오른쪽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여기만 답에 써야 되겠네. 됐나? 요거 하나만 정답. 됐냐? 그 다음 절대값 아니 음수인 경우. 절대값 아니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요걸 또 다시 잘 풀어주시고.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러면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이제 그림 딱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 0보다 커야 되니까 요쪽이랑 요쪽인데 1보다 작은 데만 하기로 했으니까 1보다 작은 요쪽 방향만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만 답에 써야 되겠네. 됐나?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냐? 이거는 절대값 안에 심지어 인수분해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이고 절대값이 있네. 그래도 정석대로 해야지. 얘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로 풀었다간 계산 꼬일 거야. 인수분해도 안 돼서 저거 막 근해 공식 쓰고 난리를 쳐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절대값의 원래 뜻으로 먼저 절대값을 그냥 꽁으로 풀어야지. 아니 이렇게 생긴 모양이잖아.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크다, 멀다, 맞아? 절대값 붙은 그래프,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값 정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녀석이지. 얘는 그냥 이렇게 풀려야 되는 애야, 맞아? 따라서 지금 저거는 저 안에 있는 절대값 가지고 저 2차식 가지고 뭐 크네 작네 그러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얘가 4보다 크거나 또는 얘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 연립부등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 이상한 짓 하지 마. 활용은 자네들이 푸는데, 그러니까 여기 활용이 실은 저기 니들 저 중간고사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 활용 그쪽에서 봤던 거랑 아주 똑같아. 아주 비슷해. 많이 보던 거 아니냐? 막 3,000원인데 뭐 100원씩 내리면 어쩌고 저쩌고, 맞아? 그치? 마지막엔 물어본 것만 달라졌어. 그때 중간고사 당시에는 판매액의 뭐 최대값을 구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있었지. 지금은 이제 150만 원 이상이 되라 라고 마지막 문장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중간고사 때 최대 최소 때 했던 여러 번 몇 번씩 풀어봤던 그런 겉모양이 다시 중복되게 등장할 수가 있고 밑에 대충 쓱 보면 뭐 572번에 저 그림도 저 처음 보는 거 아니지? 맞아? 그치? 여기가 좀 그쪽이랑 겹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봐. 하나는 해봅시다. 자, 가격 3,000원. 하루에 3,000원이면 400개씩 팔린다. 이거 진짜 이지피지한 문제죠. 100원씩 내린다? 내가 뭘 문자로 놨지? 내린 회, 내린 번은 뭐야? 내린 횟수를 X회로 놨지, 그치?
그래서 100원씩 내린다라면 가격을 딱 100x 놓을 수가 있고 40개씩 늘어난다네. 이거는 개수는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라고 식 세울 수 있었으며 판매액은 둘의 곱이지요. 맞아? 근데 최대 최소 때보다 계산량은 좀 늘 수밖에 없다. 왜냐? 최대 최소 때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라 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거 인수분해 그냥 최대 최소면은 그대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y는으로 보고 그냥 그려버리면 끝이지. 선생님 400 플러스 40x. 아, 40x.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 때는 이걸 그냥 그려버리면 끝나는데 지금은 이걸 저기 마지막에 150만 원 이상이 되라 라고 부등식을 세워야 돼서 계산해야 돼. 15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만원 단위 생략 안 했지. 3,000원도 그대로 3,000 썼잖아. 그럼 이것도 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일단 이렇게 출발해야지. 그래서 냅다 전개하지 말고 정리부터 천천히 해. 지금 여기에서 100을 좀 밖으로 빼낼 수가 있지. 됐냐? 최대한 숫자를 좀 다운시키고 계산 들어가라. 가뜩이나 계산도 맨날 틀리면서. 여기에서는 40을 빼낼 수 있네. 해서 최대한 숫자를 내릴 수 있는 거 잘 내려주고. 됐지? 이래 놓고 이것도 이제 약분도 조금씩 하고. 여기 4,000이잖아. 4,000 다 까. 4,000 까면 공 3개 지우고 4로 나누면 375. 최대한 낮춰주고 전개를 해야 그나마 계산이 좀 낫지. 되냐? 요래 놓고 이제 요거를 375 넘겨서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됐지? 그래서 여기 활용은 잘 거시기 해보시고요. 다음 장 가우스를 포함한 안 합니다. 안 하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해 조건 말했지만 이런 거 외우고 있지 마라잉. 내가 아까 알려준 부방그답 원리대로 풀어. 알았지? 이런 거 외우고 앉아 있지 마. 자, 한번 해보자. 이거 시간이 안 되더라도 뒤에 유형 7번까지 쫙 숙제니까 최대한 지금 기술을 잘 다시 복구시켜 봐. 7번이야.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써놓고 해봅시다. 자, 일단 위에를 보면서 현재 답을 알고 있는 상황 또는 3. 그리고 부등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됐냐? 됐지? 답을 알고 있으니 그림부터. 도대체 얘를 방정식으로 내려와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길래 해가 이렇게 나왔을까? 지금이야 뭐 뻔하지 뭐.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뭐 떠 있거나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푹 담갔다 올라온 그래프가 맞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인가 봐. 부등식으로 가볍게 눈으로 확인해. 0보다 커야 돼. 그럼 0보다 큰 부분은 이쪽이랑 이쪽이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확인까지 잘 하고. 그럼 이제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 가. 요 방정식 라인에서 중간고사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기술로 문제가 끝나. 그치? 그래서 중간고사 때 했던 2차 방정식은 계속 하니까 시험지도 나와서 다시 고치라고 했고 뭐 이런 거 한 거야. 계속 쓰니까. 왜? 지금 봐라.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네? 어떻게 봐야 돼? 이 그림은 교점에 x 좌표가 마이너스 2와 3인 그림이니까 둘이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구나 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중간고사 기술 쓰는 거지. 아, 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제일 빠르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이 하면서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역거꾸로 올라가는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마무리가 돼. 방정식에서. 됐지? 그럼 부등식은 필요 없나요? 왜 필요 없어? 아까 해 확인할 때 잠깐 봤잖아.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밑에 있겠네. 특히 이렇게 2번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로 박혀 있을 때 특히 이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 자, 보자. 답은 지금 이 문제는 부등식의 답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현재
부등식 자체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따라서 그림을 떠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 만나긴 만날 거 아니야. 맞냐? 됐어? 근데 왼쪽 그림인지 오른쪽 그림인지를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을 보고 결정해야 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색을 다시 입혀줘야 되나? 색깔 다시 써줘야 되나?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 알았어. 색깔 입혀줄게. 파란색. 자, 다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노란 게 크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면 이쪽이잖아.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그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지. 근데 이 그림이면 노란 게 큰 부분이 딱 여기 사이 영역이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아, 이 그림이구나 확인하면서 따라서 이것으로 무엇을 알아낸 거야? A가 음수임을 알아낸 거야. 됐냐? 됐지? 이걸 놓치고 문제 풀면은 충분히 나중에 막 부등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럴 수 있겠지. 어쨌든 이렇게 찾고. 지금 아마 이 문제는 쉬워서 상관은 없을 거야. 왜냐?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방정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방정식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감상문 제출해야지. 아,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이구나. 둘이 연립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구나.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로 a, b 구하는 거야. 됐어? 자, 신경 안 쓰면 틀리는 문제 바로 밑에 있으니까 요거 해보자. 자, 어쨌든 완전 풀 버전으로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그러나 해야 될 일을 잘 지켜서 갑시다. 답을 알고 있어. 답이 2와 4이야. 일단 그래도 2차 부등식을 푼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인 거는 괜찮지. 이런 그림이겠는데 지금도 최고차항계수를 몰라. 그렇지. 오른쪽 그림이어야 되지. 부등식이 물어보고 있는 게 0보다 커라. x축보다 위로 올라간 부분을 부등식이 원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이어야 답이 이렇게 나오지. 됐나? 그래서 오케이. A의 부호 알아냈어. 아, 다시 그릴게. 아, 얘가 그림이 뒤집힌 그림이며 A의 부호는 음수구나 알아냈고 이때 교점의 x좌표는 2랑 4구나. 그럼 이제 여기 방정식으로 올라가서 이놈의 두 근이 2랑 4. 그럼 맞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일단 우리는 식을 하나 찾아낼 수밖에 없어. 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그래 중간고사 때 했던 기술이지. 이래놓고 얘네를 이제 b는으로 정리하겠지. 이게 여기가 6이니까 마이너스 6a. 그 다음 얘도 c는 이라고 정리해서 8a 딱 해놓고 됐냐? 이렇게 a로만 통일할 수 있게 준비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어야지. 됐냐? 그럼 저기다 집어넣읍시다. 지금 a가 음수인 거 잊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틀려. 자, 리셋. 넣자. c에다가 저기 8a 집어넣으면 부등식이 이제 8ax 제곱. b에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4ax. 됐나? 그 다음 플러스 10.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이 문제 유형이 결국 이거 중간고사 때는 이랬을 거라 실은 a가 양수든 음수든 양변 a로 싹 약분하고 풀면 되거든. 그러나 이젠 안 돼. 얘가 부등식이 이번엔 부등식이기 때문에 됐어? 저기서 이제 a를 한번 싹 날릴 거 아니야? 양변에 a를 나눠서 그러니까 잠깐 지금은 좀 내려가야겠구만. 양변에 a를 약분시켜서 a를 삭제시킬 때 음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뀐다고. 틀리겠지 안 그러면? 됐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부등호 방향까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8로 약분 한번 싹 하면 되고 이건 뭐 그냥 평범한 기본 2차 부등식이니까 내가 빠르게 답을 쓸게.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이. 됐냐?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원리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중간고사 때도 계속 말했죠. 3차 방정식 할 때도 나왔었고, 여기 네모 박스 이용하는 문제네, 여기. 그치? 자, 이것도 네모 박스 기술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풀도록 해라. 이상하게 풀지 말고. 네모 박스 기술 기억하고 있지? 3차 방정식 때도 나와서 했었잖아. 그지? 네모 칸 안에 2x 플러스 1 넣기. 하여간 일단 기본 원리는 또 이렇게 시작. 답을 알고 있어. 그 다음 부등식은 그냥 2차식인 것만 알고 있고 형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까 전에 위에 있던 것처럼 그냥 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다 봐도 되고. 일단은 자, 그럼 그림부터. 무슨 그림? 바로 해보자. 어떤 최고차함계수 뭐 이 U자형이야? 이렇게 어떻게 그려줘야 돼?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려줘야 아래처럼 답이 나오지. 됐냐? 이렇게 그려줘야 0보다 작다 할 때 해가 요 아래쪽이 되니까 3과 15 사이라고 나오겠지.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방정식으로 돌아와서 감상문 쓰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3과 15구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요렇게. 그 다음 뒷말에 보면은 또 다른 요 2차 부등식을 또 풀어야 되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걸 한다 치면 첫 번째 부등식. 이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럼 두 번째 방정식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게 이놈의 두 근이 필요하지. 딱 요 타이밍에 중간고사 기술 들어가는 거지. 중간고사 문제잖아.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3과 15일 때 이것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뭐 중간고사 땐 그랬겠지만 우리 이제 네모 칸 바로 가자잉. 네모가 지금 3 또는 15가 나왔는데 안에다가 2x 더하기 1을 넣어야 되는 거라 빠르게 근 구해버립시다. 이러면 2x는 2 또는 14니까 몇이랑 몇이야? 1하고 7이네. 그 다음 얘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라 얘도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일 거고 요거 잠깐 상상해보면 이래도 최고차함계수는 양수겠네. 그럼 따라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여기 교점에 x좌표가 1과 7이겠네. 그리고 부등호로 돌아가서 0보다 작으라고 아래쪽 하면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중간고사 때부터 이어졌던 이런 기술들이 그냥 하나씩 정확하게 딱딱딱딱 사용하면 문제없이 답이 나오는 이런 연습하기 아주 좋은 단원이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듣고 외워서 풀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원리대로 푸는 연습을 잘 하십시오. 나중엔 여기에다가 미분까지 끼얹어서 그림 그리고 난리를 쳐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쉬운 그래프 다루고 있을 때 원리를 완벽하게 몸에 뵐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 1번부터 해보도록 하지. 자,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해가 많다라고 준 것이. 네. 따라서 그림부터 그려야지. 무슨 그림? 그 위에 떠 있는 거. 얘가 원하는 게 0보다 위에 공중부양하고 있어라. 떠 있어야 되는구나. 됐냐? 그럼 이제 자네들은 이 그림을 보고 요 방정식에 대하여 결과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봐야겠다. 지금은 이제 안 그거 하네. 하여간 따라서 방정식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교점이 없군.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라는 소리이므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해줘야 되고 이제 판별식을 썼을 때 계속 2차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자꾸 끼어나. 중간고사 때는 계속 문제가 잘 조작돼서 x제곱이 날아가게 나왔다면 이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나올 거니까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잘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k의 k축이지. 잠깐 그림. K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까지 잘 내주시면 되는 거야. k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구나.
됐지? 됐지? 이것도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길게 써서 그렇지 나중엔 빨리빨리 풀어야 돼. 자, 그 다음 위에 라인만 쫙 풀게. 자, 이번에는 최고참,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지. 최고참 계수에 지금 A가 박혀 있기 때문에 됐냐? 최고참 계수에 미지수 박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뭐야? 일단 앞에 뭐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 두 문제 다 그냥 부등식이라 써 있네. 맞아? 그러니까 만약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었다면 애당초 문제 풀 때 A가 0인 건 배제하고 푸는 건데 지금은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1번만 딱 잘라가지고 해봅시다.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최고참계수 미지수면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프 개형도 조심해야 되고 저 자식 0인 경우도 조심해야 되고. 됐냐? 아까 풀었던 이 문제는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0인 경우는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했어. 맞지? 그치? 생각도 안 했어. 출제자가 아니래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해야지. 지금은 해야지. 그냥 부등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편하냐? A가 0인 걸 먼저 찾고 하는 게 편해? 아니면 마지막에 하는 게 나아? 마지막.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네 편한 대로 하세요. 마지막에 일단 A가 0인 경우 먼저 해놓고 해도 되고 마지막에 해도 되고. 일단 0이 아닌 경우로 먼저 해봅시다. 즉 A가 0이 아닌 경우가 그냥 정상적인 2차 부등식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작업해 주시면 되겠네. 자, 답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니까 답은 해가 지금 많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 맞냐? 최고참계수가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있어야 되냐? 해가 많대. 0보다 항상 크대. 마찬가지. 떠 있어야 되지. 밑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맞아? 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동시에 A가 양수임을 잊지 마시고. 됐나?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은 교점이 없는 그림이구나. 실근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판별식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얘는 빠르게 풀어보면 이렇게 2차 부등식 결론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얘랑도 겹치는 거 해주. 지금은 그냥 그대로죠. 문제 없지. 지금은 다행히 뭐 딱히 A가 0보다 크다 했는데 나온 답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됐냐? 됐지? 그래서 결론 났고. 그 다음 A가 0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지. A가 0이면 0을 박아! 어떻게 돼? 성립해? 안 해? 성립하네. A가 0이어도 되네. 따라서 A는 0까지. 그러니까 과정이 이거야. 앞에서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고 또는 A는 0이야.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되겠지. 됐지? 요 짝대기 하나 때문에 이제 보기에서 이제 틀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 제일 짜증나는 상황을 먼저 하자. 뒤에 7로 바로 뛰자. 그러니까 실은 그 이차함수 최대 최소 때도 그랬어. 범위 있을 때가 제일 짜증나. 이차함수 최대 대충 기억나? 이차함수 최대 최소도 범위만 없으면 만약 이러면 최소값 여기 이러고 끝인데 범위 있으면 막 잘라야 되고 거기에 심지어 축까지 미지수면 더 난리 나고 막 그랬지? 그 일이 2차 부등식에서도 있지. 범위 있는 걸로 먼저 해보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1번부터 해볼게. 1번부터 해볼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거 철저하게 잘 지켜줘야 돼. 저 범위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저 범위를 써먹는 건지. 자,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항상 성립이래. 해가 많대. 그러니까 저 범위만 없었으면 그냥 아까처럼 그림 그려서 지금은 이제 등호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까지가 되는 거야. 이러고 쭉 풀겠지만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은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 여기서 잘릴지를 모르지. 따라서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 상상을 하기 위해 그래프까지 좀 다시 하나씩 따박따박 내려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까지 잘 생각해서 내려가 봐. 자, 색을 좀 입혀보자. 즉 지금부터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아래 관계로 저 부등식을 해석할 건데
얘를 그릴 때 이제 범위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최대 최소랑 똑같다. 당연히 범위 있는 이차함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또 완전 제곱식 고치고 앉아있지 말고 축 잘 찾으라 그랬지. 잘라라. 0부터 3. 어이씨. 0부터 3. 0이 조금 더 이렇게. 0이 조금 더 축이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3이 더 머니까 이렇게 잘리겠네. 따라서 그래프 남은 부분은 색칠이냐 둘 다 구멍이냐 색칠이냐도 아주 중요해. 저 구간 보고 구멍 색칠까지 완벽하게 단 하나도 대충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풀어라.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 이래놓고 이제 저 파란색 X축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전부 다 0보다 작은 거야. 이게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범위가 없으면 네가 X축을 여기다 놔도 얘도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범위가 잘리면 그게 가능해. 이러면 다 X축보다 작은 거 이런 것도 돼 이젠. 물론 지금은 원하는 게 뭐야? 0보다 크래. 이게 해가 많다. 항상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 그림이네. 지금은 X축이 그냥 여기 밑에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자르긴 했지만 결국은 꼭지점이 닿네 마네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지금은 열심히 자르긴 했으나 자르기 전에 그냥 원래 이차함수 원래 완전체일 때랑 똑같게 동일하게 안 만나야 되네 하면서 판별식 해도 되는 상황이야. 지금은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잖아. 맞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기 뭐야 등호 있지. 닿은 것까지 되는 것이. 닿은 것까지 되는 거지. 됐냐? 따라서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야. 됐어? 이 작거나 같다가 방정식에선 잘 안 나오는 그림이야. 왜냐면 작은 건 허근이고 같은 건 중근이라 방정식에선 이런 일이 거의 잘 없었거든. 그래. 근데 이젠 그래프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하기 때문에. 됐냐? 이렇게. 또는 뭐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더라. 선생님 1넣어서 1는 값 찾아가지고 0보다 작다 그러면 그것도 크다지. 그렇게 해도 돼. 그래도 되지. 1 집어넣으면 몇이야? 이거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지. 됐냐? 뭐 똑같지 뭐. 자, 그리고 이제 밑에 2번. 2번이 제일 짜증날 뻔했는데 다행히 얘는 아니야. 봐라. 축에도 미지수가 박혀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지. 자, 이번엔 2차 부등식이 축도 미지수입니다. 최대 최소 때도 축이 미지수인 게 제일 계산이 짜증났어. 어려운 게 아니야. 실은 짜증났어. 그냥 구간 케이스 분류해서 하면 되잖아. 그지? 어쨌든. 자, 그래서 쭉쭉 내려가고 답이랑 다 미리미리 써놓읍시다. 이렇게 될 거고 는 0 할 거고 해는 답은 해가 얘도 무수히 많다지. 근데 이제 이 그림 생각을 범위 때문에 따로 빼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림 그리러 가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지. 자, 편의상 얘 잠깐 fx라고 이름 좀 붙여줄게. 요 놈이랑 y는 0이랑 이제 위아래 볼 건데 얘가 지금 축이 미지수야. 범위가 있는데. 그지? 그래서 원래 케이스 막 분류 막 해야 되지. 네. 그런데 내가 방학 때도 말했을 거야. 자, 간단하게 대충 스케치하듯 빠르게 한번 그려봐. 자, 일단. 근데 지금 얘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만약에 구간 나눠야 되면 네 가지로 나눠야 되지. 첫 번째 이렇게 잘린 경우. 맞아? 두 번째 약간 오른쪽에 더 치우쳐서 잘린 경우. 세 번째 이렇게 조금 더 여기가 좀 더 쳐 올라가게 잘린 경우. 네 번째 이렇게 잘린 경우거든. 맞아? 그치? 그래서 한번 남는 그림을 좀 이렇게 보면 여기 남거나. 자, 구멍 색칠 마지막에 다시 메워주자. 그래. 그거 눈치 못 채고 혼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또 이제 시험 때 틀리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다 뺏기고. 다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란 거만 남은 건데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돼. 요 파란 거 지금 봐야 되는 게 파란 게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X축이 예를 들어 이 그림이면 여기 있어야 되지. 맞냐?
이 그림이면 적어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 맞냐? 이 그림이면 여기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 그림이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즉, 저 X축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우린 조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는 여기 조사하면 되지. 얘가 0보다 작다 하면 되지. 이 그림이면 얘가 0보다 작다 하면 되고 이 그림이면 얘가 0보다 작다. 이 그림이면 얘가 0보다 작다야. 꼭지점이 하등 상관이 없어. 꼭지점이 포함됐을 때 이제 막 판별식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결국 이 그림은 뭐만 보면 돼? 결국 0 집어넣어서 0보다 작거나 지금 등호는 다 해도 되나? 다 한 것까지는 괜찮네. 이거랑 그냥 양 끝에 이 구간의 양 끝부분만 확인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냐? 중간에 접속사가 AND일까 또는일까? 또는인지 AND인지가 헷갈릴 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커도 되나? 를 생각해 보면 돼. 이 그림 보면 지금 그림을 봐.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이런 그림이 있어? 근데 왜 또는 이래? AND지. 다 동시에 밑에 있어야지. 그림에 여기 답이 나와 있다. 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거 두 개만 하면 끝이야. 자, 0 집어넣으면 몇이야? 그러니까 대신 이제 여기에서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나오네. 0 집어넣으면 이거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요거는 3 넣으면 몇이야? 9. 여기서 2차 부등식이 좀 기어 나오네. 요거 두 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로 마플엔 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시험 때도 이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내 생각엔 이 문제를 빼고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약에 저렇게 되잖아? 이러면 이제 X축이 위에가 아니라 어디 써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 이러면 이제 경계선이 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지점이 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다 따로 나눠서 이 그림인 경우 이 그림인 경우, 이 그림인 경우, 이 그림인 경우 실은 이거랑 이거는 지금은 퉁쳐도 되지 하나로 다 나눠서 풀어야 돼. 이게 다 나눠서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저기 축이랑 다 따줘야 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축이 2분의 a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잘리는 경우를 할 거잖아. 즉 이 그림은 2분의 a가 3보다 큰 경우, 즉 다시 말하면 a가 6보다 큰 경우 이걸 손에 쥐고 x축이 여기 써야 되니까 하고 거기서 부등식을 풀고 얘랑 다시 겹치는 거 찾고 하면서 정확하게 딱 찾아줘야 돼. 이 문제까지는 마플에는 없어. 고쟁이에도 없어. 고쟁이 스텝 1 2차 부등식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 7문제밖에 없다니.